안녕하세요. 신쌤 클래스의 신쌤입니다. 지난번 영상 올리고 이 얘기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눴던 질문이에요.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공부는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대학은 왜 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아이가 한숨을 길게 후 내쉬는 거예요. 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이래요. 대학 나오면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서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이제 막 생각하는 눈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하늘을 보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역량을 갖추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소통 능력이요, 뭐 인터넷을 잘 서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서칭하는 거하고 역량 갖추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들아, 너희들 왜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 대학은 왜 가야 될까? 이 질문 던졌을 때와 얘들아,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니? 어떤 역량을 갖추면 너희들이 원하는 삶 살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지 질문 하나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었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니? 멋진 사람이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잘하면 멋질까? 네. 외국에 나가서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영어 공부해야 되겠네. 네, 영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역량을 갖추면 좋을까? 소통 능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면 좋을 거고, 저것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대요.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독서 논술은 너희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끝에 똑똑해질 것 같아요.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현명해지기 위해서 독서 논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어떻게 수업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땐 제가 잘 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래. 잘 해보자. 오늘 하루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그 수업 태도는요, 아이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잃게 하면 수업도 안 되고 독서도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유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제가 저희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거. 지시적인 언어보다 공감 많이 해주세요. 학교 끝나고 엄마 바로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친구하고 너 보니까 엄청 떠들면서 학원 가던데 학원 가서는 수업 제대로 했어? 야, 너희 정기요금만 내주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 읽었니? 안 읽었니? 논술 수업 있는데 책 안 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어땠니? 열린 질문 해주셔야 돼요.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을까? 엄마 도와줄 부분 있어? 아니에요, 없어요. 없다 그래요, 아이들. 그렇지만 엄마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드리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공부 똑바로 해. 이런 얘기보다는 오늘 수업 어땠니? 어떤 걸 좀 더 하면 네가 수업이 좀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이들하고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걸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수업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이에게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년 안에는요, 대단한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독서에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 아이의 문해력은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시면 제가 안 나왔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나왔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이가 어떻게 변하든가요? 단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 같이 이렇게 문화, 예술, 뭐 여행 이런 것들이 되게 풍족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커온 친구와 예술 활동 막 이런 거는 했는데 글쓰기나 이런 건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밀어놔서 제대로 이 독서 습관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독서 습관을 갖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내가 독서 논술 시켰는데 1년, 2년 안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물론 중간 점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상담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1년 안에는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 아이의 독서 활동이라든지 글쓰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방법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변화하는 존재예요. 좋게 변화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너무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게 문제야. 얘는 왜 이게 안 될까? 너는 왜 이걸 못하니? 이런 아이들은 지금 못해도요, 나중에 잘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공감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런데 아이가 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럴 것이다.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까지 판단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변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기본으로 인식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감이 없는 지시적 언어는 아이들의 마음을 파괴하고요. 글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시켰는데 지금 이제 학습 모드로 아이를 뭔가 진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1, 2년 안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고 바로바로 옮기시면 안 돼요. 물론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걸 중간중간 수정 작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은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더라도 꾸준히 내가 맥락을 가지고 이 아이를 지도한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에 보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다. 학부모가 문제다. 성인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독서 동기에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은 간단하게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미취학 시기의 아이들은 독서가 놀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기 때 책 베고 이렇게 잤었던 그 기억이 너무 좋거든요. 책 냄새가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도 서고에 가면 되게 행복해요. 어렸을 때 그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 때는요, 어머님들께서 글 읽어주시고 주인공 그려봐라. 그리고 주인공의 표정을 또 달리 그릴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둘이시면.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 왜 이렇게 그렸어? 이 주인공 왜 이렇게 그렸어?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 되게 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슬퍼 보여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주인공이 슬프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막 미취학인데 막 글씨 쓰게 하고 이러면 아이들 굉장히 싫어하겠죠. 초등학교는 1학년 단계부터 내용 파악하는 것을 쭉 봐주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중간중간 책을 읽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특히 저학년 시기엔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지문 만들기를 간략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들이 되어진다면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지문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제 비문학도 같이 들어가면서 4, 5학년 때에는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을 발췌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6학년 때는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을 적절히 하면서 이야기의 구조라든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아이들에게 있느냐, 탑재되어 있느냐. 그래서 놀이로 어느 정도 또 다가가고 아니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제시하기도 해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글의 구조를 익혀나가는 것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요, 글 쓰는 게 체계화돼서 돌아가야 돼요.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핵심 단어를 추릴 수 있어야 되고, 각 단락마다 중요한 점들이 요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문장, 중요한 문장, 덧붙임 문장,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중학교 때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된 지문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그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때그때의 연령에 맞는 책 읽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 동기에 맞춰주시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독서 라이프 사이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번에 좀 드리고 싶었는데 빠졌었던 내용 오늘 추가해서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